시나요? 누가 한 분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준비가 됐네요. 기계치여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저는 미팅에서의 거절은 두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오미나 리더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건 1,000만 원을 버는 일이다. 이건 1,000만 원을 버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일은 여기 계신 400여 명이 넘는 리더님들께 1,000만 원을 벌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세미나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줌 미팅으로 만나게 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산화가 참 좋아요. 네, 저는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그냥 콕 처박혀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거나 배우거나 이러는 걸 절대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사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산화가 저를요 점점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저랑 같이 대화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편하게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저와의 시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자 생활을 했어요. 대기업체, 아까 뭐 SK텔레콤이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큰 기업체를 상대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취재 기자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아이를 낳고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두 가지를 양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에 많은 문제들이 왔었고요. 또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까 프리랜서 직업은 굉장히 수입상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이것들이 저에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뭔가 좀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고민하면서 뭔가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집에서 많이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하면서 개인 사업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일 중에 그 어떤 일도 저한테 이게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발레를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다이어트를 계기로 제가 유산화에 이제 사인업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작은 신문사의 기자 생활, 그리고 인터넷 개인 사업자, 그리고 유산화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쓰리잡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 힘들었겠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유산화라는 사업이 비전이 있다는 것을 작년에 깨달으면서 작년 9월에 드디어 유산화로 전업을 하게 되었고요. 전업한 지 약 1년이 조금 안 된 지난 8월에 유산화의 골드 디렉터라는 저희 첫 번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리더십 서밋을 도전하면서 오늘 플라이어가 떴죠. 잘했죠.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고3 수험생 학부모님 계신가요? 지금 아이가 뒤에 들어왔어요. 이야기 얘기할 건데.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은 고3 아이들의 수시 전형 그런 입시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서를 써놓고 이제 결과를 보기도 하고 뭐 실기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시기인데요. 저희 좀 전에 들어왔던 아이가 고3 아이입니다. 저 아이의 꿈은 원래 발레리나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랑 저희 남편의 경제적인 이제 어떤 여유가 없는 상황 때문에 아이가 그 발레라는 꿈을 접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지금 저렇게 인사하고 나갔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나 이제 꿈이 없어. 엄마 난 하고 싶은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저에게 수시로 이야기를 했고 아이는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요. 부모의 무능력함 때문에 아이의 꿈을 짓밟은 부모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엄마로서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딸 아이가
올해 6월에 드디어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실용음악으로 대학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기는 했어요. 지금 피아노를 가르쳤고, 세련이 40 정도까지 이제 피아노를 배웠고요. 선생님이 그래도 전공을 시켜보진 않겠냐라는 제안까지 하셨던 걸 보면 아이가 그래도 재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이 피아노를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입시가 보통 10월부터 뭐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6월 달에, 고3 6월에 갑자기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실용음악과를 가겠다. 엄마, 난 대학을 그렇게 가야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유산화하는 여자잖아요. 제가 원래 비판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했던 성격이었는데, 유산화를 하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시연아, 네가 좋아하면 한번 해봐. 예, 네가 정말 좋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분명히 네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생각을 해. 그리고 만약에 그걸 통해서 네가 직업이 되고 그 직업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최고잖아. 그런데 정말로 대충 하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너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네가 잘할지 많이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러면 지금 네가 당장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가 좋다면 그냥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얘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 예체능이잖아요. 예체능은 남들은 실기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오는 경우들도 많은데 단 몇 개월을 준비해서 과연 아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최고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대학이라는 데를 갈 수는 있을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잖아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재즈 피아노를 할 거면, 실용음악을 할 거면, 야, 기왕이면 서울예대를 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울예대는 실용음악에서는요, 극상위도 아니고 최극상위권 대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이가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최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엄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너는 서울 예대를 한번 가봐. 엄마는 골드가 될게. 라고 아이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토 오더로 올라오는 주급이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주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드를 가려면 첫 주에 받는 오토 오더 주급에서 10배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10배를 뻥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이 뭐 한 2주 정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골드를 가고는 싶었지만 도전조차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바로 골드라는 직급이었습니다. 저는 꿈조차 꾸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아이한테 제가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또 안 될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아이는요, 준비를 하거나 결심을 하지는 않았어요. 서울예대를 갈 거야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로서 뱉었잖아요. 아이한테 엄마로서 입으로 뱉어서 얘기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엄마가 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고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골드를 가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언제 골드를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워즈 나이도 있고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8월 정도에는 골드를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주의 계획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드는 4주를 1000CVP를 연속으로 찍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4주를 연속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첫째 주부터 무엇을 할 건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의 양쪽 라인에 있는 파트너들을 저는 혼자 성장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실버를 만드는 걸 첫 번째 계획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실버를 만들었을 때 스폰서도 뭔가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으면서 골드를 스타트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표했던 8월 말 정도에 저는 골드 디렉터라는 직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목표였던 리더십 서밋을 바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일을 뭐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일은 유산하는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저는 마치 남의 일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한 생각. 또 그리고 파트너들이 열심히 움직여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막연하게 이 사업을 바라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딱 달성하고 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언제 시작했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허브를 뒤져서 제가 사인업한 날짜를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2015년 12월 30일 사인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거는 비즈니스는 2016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사인업은 했는데 사업자 코드를 가진 소비자 마인드로 저도 한 2년 정도를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의 세월을 보냈고 루즈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미나에서 1박 2일 세미나에서 어떤 리더님께서 승급 랠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골드를 되게 늦게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골드 가는데 5년이 걸렸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5년 만에 골드 가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괜찮지 괜찮지 5년 만에 골드 완전 좋지.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5년 만에 골드를 가셨으니까 나도 5년 만에 골드 가야지 라고 결심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늦게 왜냐하면 골드를 가면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늦게 가고 싶었던 마음도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랬던 사람이 아이의 꿈을 계기로 저의 꿈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면서 목표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제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만에 골드를 갔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6년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8월이니까 약 4년 반 만에 골드를 갔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소비자 마인드가 아까 있었다고 했던 그 시간들을 빼면 약 2년 반 정도 만에 골드를 간 거고요. 전업한 지 11개월 만에 골드를 달성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나 사업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나 골드 가고 싶어서 막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니고 미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이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 그것을 꿈꾸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골드를 갔던 진행했던 그 4주 동안에도 제가 가장 잘했던 거는 계속 골드에 대한 꿈을 그렸던 것,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골드가 되겠다는 꿈을 꿨던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제가 작은 꿈이지만 꿈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이룰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꿈을 꾼다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유산화에 이렇게 사인업을 했어요. 유산화를 시작했죠. 우리가 유산화를 왜 시작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양제가 좋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도 영양제가 좋아서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영양제가 좋아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라도 마음 어딘가에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시작하시지는 않으셨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3년 뒤나 아니면 5년 뒤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집을 짓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을 지어요. 그러면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정원에 잔디가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있는 그런 전원주택 괜찮으시죠? 근데 그 집이 만약에 2층이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죠? 그렇다면 그 집을요, 리더님들은 몇 년 만에 갖고 싶으세요? 몇 년 만에 짓고 싶으세요? 자, 3년 뒤면 어떨까요? 아니면 5년 뒤면 어떨까요? 그리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런 작은 꿈이라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완전히 땡큐죠.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지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그림 그리듯이요. 내가 유산화를 왜 시작했는지. 사실 처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단지 내가 영양제 하나 먹으려고 이걸 비즈니스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하면 되잖아요. 소비자하면 되는데 비즈니스 코드를 냈다는 것은 분명히 나한테는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유산화를 시작했던 바로 그 이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내가 스스로 무슨 꿈을 꿨었는지를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꿈을 꾸라고요. 네 꿈이 뭐야?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를 알죠? 아이들이 세상을 얼마나 살아봐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알고 무엇을 하고 싶을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봤어요. 네, 살아봤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해봤고요. 책임져야 하는 누군가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는 과연 꿈을 꾸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유산화의 BC 사업자로 이렇게 사인업을 한 그 순간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꿈꿨어요. 그게 뭐였었는지 지금은 희미해졌을 수 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분명하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원했었구나. 아, 내가 이 정도의 기간 안에 이런 걸 갖고 싶었었구나. 그걸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내 꿈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자, 지그시 눈을 한번 일단 감아보세요. 네. 음악이 막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도를 하십니까는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산업이부에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나는 여전히 계속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이 더 지났고요. 이제 나는 유산화를 한 지 5년이 되었네요. 자, 나는 어디에 있죠? 네, 혹시 정원에 잔디가 깔린 2층 집에서 사람들과 파티를 막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딘가 여행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내가 방문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 그려지세요? 이제 눈을 떠보세요. 저는 미리 떴습니다. 네. 지금 보신 그 장면, 바로 그게 내 꿈인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사진 찍으셨어요? 네, 머리로 이렇게 캡처하듯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슴에 이렇게 깊이 간직하세요. 저는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 이유는 처음에 그거였어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요. 근데 농담 아니고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나이가 40대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사남매를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키우다 보니까 몸에 병이 왔어요.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이 와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를 하면서 일을 찾고 했던 것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했던 일들은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을 급급해서 찾았던 거였었고요. 그 일들이 저에게 꿈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산화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유산화를 통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액세서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탈리아 가서 2년을 살고 오고 싶어. 가서 액세서리를 배워서 수공예 장인이 될 거야. 그걸 가지고 나는 돈도 벌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때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또 스윗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너의 꿈을 지원할 테니까 갔다 와라고 쿨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이가 바로 생기면서 그 꿈을 접었었는데 항상 지금도 마음에는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음, 3년 뒤에 나는 뭐를 하고 있을까? 3년 뒤에 저는 아마 스페인에 가서 토마토를 던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례길을 걷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제가 거기 스페인에 가서 살고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면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한 2달 정도 이렇게 여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갔을 때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좋은 나라라고 하면 저는 5년 뒤에는 스페인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왜냐면 위원님들 만나야 되니까. 비즈사람 비즈니스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스페인에 가서 살다가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게 3년 뒤에 오는 게 저의 꿈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내년 정도에 가장 첫 번째 이제 생각나는 꿈은 내년 정도에 로비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로비 디렉터 굉장히 어렵고 저거는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골드라고 하는 작은 꿈을 하나 이루고 나니까 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디렉터가 되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니까 보입니다. 네, 내가 무엇을 어떤 기간 안에 이루어야겠고, 또 그걸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내 인생이고, 내 꿈이고, 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 비즈니스 지금 당장 내 맘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누가 내 꿈을 뺏어갔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건 말이죠. 저에게 유산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저희 남편,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소중한 제안을 이렇게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시간적인 어떤 한계점, 또 때로는 내가 홀로 아이를 막 양육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들, 책임감들, 그러한 상황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뺏었나요? 아니에요. 내 꿈은요,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주우세요, 다시. 내가 유산화에 처음 사인업했을 때의 그 꿈을 다시 주우시고요. 오늘 밤부터 3년 뒤의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밤마다 상상하세요. 밤마다 걱정하면서 악몽 꾸지 마세요. 악몽 꾸지 마시고 밤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고 희망에 가득 차고 그리고 행복한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밤마다 그림을 그리듯이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 꿈은 원하시는 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꿈만 꾸다가 허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몇 년 뒤에 올해 안에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또 올해 안에 어떤 직급을 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시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적어 보세요. 골드를 갖는 4주 동안에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다들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의 얘기에도, 시부모님의 얘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제 뜻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구마구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골드를 가는 4주 동안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8월에 골드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못하고 이러고 다녔어요. 저희 남편이 도와주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막 며칠씩 있다 보니까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에 막 이렇게 막 뭐가 생기잖아요. 예. 뭐라고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예전 같으면 남편이 저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거를 치우고 다음날 병이 나서 알아놓더라도 그걸 치웠습니다. 그런데 골드를 가는 4주 동안은 안 치웠어요. 왜냐면 저는 다음날 미팅을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지금 가장 첫 번째 꿈이었던 골드를 이뤘습니다. 서코에서 꿈판을 만드는데 그때 10개의 꿈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꿈들 중에서 제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과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채웠던 그런 부끄러운 꿈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골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10개 중에 단 하나, 골드라는 꿈, 5년 안에 골드를 가겠다라는 것이 저의 하나의 꿈이었고요. 그 꿈을 지금 이루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남들의 꿈을 그저 흉내냈던 그 나머지 9개의 꿈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저의 꿈판을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적을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그것들을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나고 계신 여러 리더님들 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시고 그리고 계속 상상하시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3년 뒤, 5년 뒤에 그림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잡으시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해내야 할지, 또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은 그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유산화죠. 그게 유산화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모두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하는 인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꿈꾸는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예요. 꿈꾸는 하루 되세요. 꿈꾸는 저녁 되세요. 꿈꾸는 밤 되세요. 이렇게 파트너들에게도 인사를 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곤 합니다. 오늘 여러 리더님들께도 제가 그 인사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걱정하면서 악몽 꾸지 마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하루하루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시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리더님들, 여러분들 모두 꿈꾸는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